얼마 전 올라간 영상에서 팔저림이 나온 원인을 신경계 관점과 기능 재활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어 안정성과 견갑의 안정성이 깨지면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 원인으로 신경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그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팔저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정상 호흡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호흡 패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분들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과호흡 패턴을 밟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부 흉곽 호흡 패턴입니다. 대체로 상부 늑골들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 호흡 패턴이죠. 이런 잘못된 호흡 패턴은 결과적으로 팔의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부 흉곽 호흡 패턴이란 호흡 시 주로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흉곽의 상부를 이용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대체로 20대 남녀분들이나 아니면 몸매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이런 패턴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나와 보이는 거를 조금 싫어하기 때문에 배는 집어넣고 위쪽으로 올리는 호흡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정상적인 횡격막 호흡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인 호흡 방식입니다. 이런 호흡을 계속하게 되면 목 주변의 근육들에 불필요한 긴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각근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각근은 목의 양옆에 위치하는 근육입니다. 제1번과 제2번 늑골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면서 호흡 보조근으로 기능을 하는 거죠. 이런 사각근이 과긴장 상태가 되게 되면 근육들 사이에 위치한 신경과 혈관 구조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팔저림 증상을 사각근 증후군 혹은 더 나아가서 흉곽출구 증후군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각근 증후군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팔과 손으로 진행하는 신경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상지 쪽에 저림, 화끈거림, 감각 이상 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혈관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는데 쇄골화 동맥이나 정맥들이 압박된 경우에는 손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차갑거나 손의 색깔이 변하는 등 혈관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 기능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팔의 힘이 약해지게 되고 손의 미세한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전사각근을 잘라내는 절제 수술이나 혹은 제1늑골을 절제하는 수술들을 권합니다. 근데 그런 수술을 받고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증상이 있던 게 아니라면 수술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고려돼야 됩니다. 이런 사각근의 과도한 사용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근육이나 신경 간의 기계적 압박에 의해서 생겼다면 관련된 간단한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만약 근육과 신경 간의 기계적 압박에 의해서 염증 및 유착이 생긴 거라면 염증 및 유착을 해결할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들을 받아주시고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호흡과 관련된 국소코어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재활 관점에서 국소코어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상 호흡 패턴을 찾을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까지 유발이 된 거죠. 이런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간단한 시술들 받아보시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꼭 기능 재활 관점의 치료들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유튜브나 SNS에 나와 있는 호흡 훈련이라고 하면 복식 호흡을 굉장히 많이 중시합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했었지만 배를 볼록 내미는 식의 이런 복식 호흡들을 말하곤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의도해서 계속 지시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감각인식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호흡을 너무 강박적으로 하게 되거나 오히려 과호흡 패턴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호흡 패턴은 개인의 신체 능력과 한계에 따라서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물론 정상 호흡 패턴에서 현재 벗어나 있을지라도 이런 분들에게 환경만 조성해주면 나름대로 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구부정하게 쉬고 있으면 또 정상 호흡 패턴들이 찾아지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자세에서 계속 호흡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현재 능력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찾아서 호흡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굉장히 다른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호흡 기능들이 매우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낮은 부하의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호흡도 당연히 근육 기능들의 합이기 때문에 협응이라는 관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팔저림이 있을 때 꼭 디스크만의 원인은 아닐 거다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요. 저번 영상과 더불어 기능 재활 관점에서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증상이 심한 분들은 보존적인 치료들을 통해서 치료를 해보시고, 만약에 계속 반복이 되신다면 과연 신경근 쪽에 문제가 있는지 영상 검사들을 해보거나, 혹은 이런 기능 재활 관점에서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